박명숙 교장은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해 교정을 천천히 걸었어요. 이른 봄 햇살이 운동장을 비추고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죠. 35년 교직 생활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나 이렇게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을 때였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정리된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거라 생각했죠. 교장 선생님, 잠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수진 담임교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그녀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죠. 박 교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교사를 맞이했습니다. 이 교사는 5학년 3반 담임으로 성실하고 학생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선생님이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박 교장이 따뜻하게 물었죠. 이 교사는 손에 든 서류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학교폭력 신고서였어요. 최지훈 학생이 며칠 전부터 같은 반 김민준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교사가 차근차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민준 학생이 최지훈 학생의 필통을 숨기고 급식 시간에 일부러 부딪혀 국을 쏟게 만들었으며 쉬는 시간마다 찌질이라며 놀렸다는 내용이었죠. 박 교장은 신고서를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30년 넘게 교단에 서면서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뤄왔지만 매번 마음이 무거웠어요. 목격 학생들 진술도 확보했나요? 박 교장이 물었죠. 이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3명의 학생이 목격 진술을 해줬어요. 모두 김민준 학생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었죠. 박 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깊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양측 학부모님께 연락은 했나요? 박 교장이 물었어요. 이 교사는 최지훈 학생 어머니와는 통화했지만 김민준 학생 아버지는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답했죠. 김민준 학생 아버지께서 오후에 시간을 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사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박 교장은 일정표를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오후 3시에 면담을 진행하도록 하죠. 이 선생님도 함께 참석해 주세요. 박 교장이 말했어요. 이 교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김민준 학생 아버지께서 전화 통화할 때 좀 강압적이셨어요. 학교 폭력이라는 단어를 쓰자마자 목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이 교사의 말에 박 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죠. 오후 3시 교장실 앞 복도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김태수가 정장 차림에 서류 가방을 든 채 성큼성큼 걸어왔죠. 얼굴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박 교장은 일어나서 그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김민준 학생 아버님이시죠? 저는 교장 박명숙입니다. 박 교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죠. 김태수는 간단히 고개만 끄덕이고는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수진 교사도 함께 자리에 앉았어요. 바쁜 시간에 이렇게 불러내시면 어떡합니까? 회사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김태수가 시계를 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교장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박 교장이 부드럽게 말을 시작했죠. 이 교사가 학교 폭력 신고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우리 민준이가 그럴 리 없는데요. 그 애는 집에서 얌전하기만 한데 말이죠. 김태수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이 교사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서를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김태수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죠. 이게 다 뭡니까? 애들끼리 장난친 걸 가지고 학교 폭력이라니요.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박 교장이 차분하게 개입했어요. 아버님,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이 느끼는 고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민준이와 지훈이 양쪽 학생 모두를 위해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 교장의 말에 김태수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학폭이라고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아십니까? 김태수가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어요. 박 교장과 이 교사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봤죠. 아버님, 진정하시고 앉아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두 학생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겁니다. 박 교장이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태수는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최선의 방법? 여자가 교장이니까 학교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애들 하나 제대로 못 잡고. 순간 교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박 교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수진 교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태수를 쳐다봤죠. 지금 뭐라고 하신 겁니까? 박 교장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김태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었어요. 사실이잖아요. 학교에 남자 교장이 있었으면 애들이 이렇게 말썽을 부렸겠습니까? 여자니까 만만하게 보는 거죠. 교장이 부드럽게만 하니까 애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의 말에는 거침이 없었어요. 박 교장은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동안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이 쓰라렸어요. 아버님, 학교장의 성별과 학교 운영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건 민준이의 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입니다. 박 교장이 단호하게 말했죠. 하지만 김태수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적절한 조치? 우리 애한테 가해자 딱지 붙이려는 거 아닙니까? 그가 소리쳤어요. 이수진 교사가 참다 못해 끼어들었습니다. 학부모님, 지금 교장 선생님께 너무 무례하신 것 같습니다. 성별을 들어 학교 운영을 비난하시는 건 이 교사의 말을 김태수가 잘랐어요. 선생님도 여자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남자 교사였으면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의 편견은 끝이 없었습니다. 박 교장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아버님, 오늘 면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학폭위 일정은 추후 공문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박 교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두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김태수는 비웃으며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학폭이든 뭐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이 일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교육청에도 민원 넣을 거고 다른 학부모들한테도 알릴 겁니다. 여자 교장 때문에 학교가 엉망이 됐다고요. 그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교장실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이수진 교사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박 교장을 바라봤죠. 교장 선생님, 괜찮으세요? 이 교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명숙 교장은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여전히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죠.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이 교사를 돌아봤습니다. 괜찮아요. 이 선생님도 놀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학폭위 준비를 시작합시다. 박 교장이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 교사가 나간 후 박 교장은 혼자 교장실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박명숙 교장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을 가라앉힐 수 없었어요. 저녁 식사를 차려놓았지만 입맛이 없었죠. 남편은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모두 결혼해 독립했습니다. 넓은 아파트에 혼자 남은 그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어요. 여자가 교장이니까 학교가 이 모양 이 꼴이지. 김태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았지만 그 말들이 계속 들려왔어요. 다음 날 아침 학교에 도착한 박 교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 정윤서 교감을 만났습니다. 정 교감은 박 교장과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동료였어요. 교장 선생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가요? 정 교감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박 교장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을 뿐이에요. 박 교장이 대답했어요. 교감실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박 교장이 전날 있었던 면담 내용을 천천히 설명했어요. 김태수의 성차별적 발언과 협박성 언사까지 모두 말했죠. 정 교감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 학부모가 정말 그런 말을 했다고요? 교장 선생님께 면전에서? 정 교감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박 교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고도 했어요.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알리겠다고 했고요. 박 교장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정 교감은 책상을 손으로 툭툭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죠. 일단 학폭위는 예정대로 진행하고 그 학부모의 발언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남겨둡시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해요. 정 교감이 조언했습니다. 박 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따뜻한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의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앞 학부모 카페에 글 하나가 올라왔어요. 김태수가 작성한 글이었죠. 우리 학교 교장이 학교 폭력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이 아니라 피해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어요. 학교 운영이 너무 엉망입니다. 글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지만 읽는 사람들은 그 배경을 알 수 없었습니다. 댓글이 하나둘 달리기 시작했어요. 요즘 학교가 정말 문제가 많네요. 우리 아이도 학교에서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좀 더 강력하게 대처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댓글은 김태수의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었죠. 일부 학부모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학교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어요. 이틀 후 박 교장의 이메일에 민원 메일이 여러 통 들어왔습니다. 모두 학부모 카페 글을 보고 보낸 것들이었어요. 학교 폭력 문제를 제대로 처리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안전이 걱정됩니다. 교장 선생님은 어떻게 학교를 운영하시는 겁니까? 메일을 읽으면서 박 교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학교 교무실 분위기도 무거워졌습니다. 젊은 교사 몇 명이 학부모 카페 글에 대해 수군거렸어요. 교장 선생님이 뭔가 잘못 처리하신 건 아니겠죠? 학부모가 저렇게까지 글을 올릴 정도면 뭔가 있는 거 아닐까요? 속삭이는 소리들이 박 교장의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교사들은 박 교장을 신뢰했지만 몇몇의 의심 어린 시선도 존재했어요. 이수진 교사가 급하게 교장실로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부모 카페에 올라온 글 보셨어요? 이 교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죠. 박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봤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네요. 박 교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이 교사는 분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제가 댓글로 사실을 밝혀야 할까요? 이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이 교사가 말했죠. 박 교장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 선생님. 학부모 카페에서 논쟁하면
상황만 더 악화될 겁니다. 우리는 원칙대로 학폭위를 진행하면 돼요. 박 교장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평온하지 않았어요. 35년 교직 생활 동안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교사는 박 교장의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저녁 박 교장은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장에는 교육 관련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어요. 그녀는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죠. 첫 발령받던 날의 사진, 제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 교감 승진 축하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각각의 사진마다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박 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교육청 장학사에게서 온 문자였죠. 박명숙 교장 선생님, 내일 오전에 잠시 통화 가능하신가요? 학부모 민원건으로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문자를 읽은 박 교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김태수가 정말로 교육청에 민원을 넣은 것이었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어요. 박 교장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초등학교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덕분에 교사의 꿈을 키웠어요. 너는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은사님의 말씀이 생생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그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에서 밀려날 때도 동료들의 편견 어린 시선을 받을 때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너무 힘들었어요. 박 교장은 책상 서랍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10년 전 제자가 보낸 편지였어요. 선생님, 저는 선생님 덕분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편지를 읽으며 박 교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교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녀는 찬물로 세수를 하고 단정하게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버스 안에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할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학교에 도착하자 정윤서 교감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육청에서 연락 왔어요. 오늘 오전에 장학사님이 방문하신대요. 정 교감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교장은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회의실을 준비해 주세요. 박 교장이 말했죠. 두 사람은 나란히 교장실로 걸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학생 몇 명이 밝게 인사했어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에 박 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안녕. 박 교장이 다정하게 손을 흔들었어요.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보니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어. 박 교장은 속으로 다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습니다. 교장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학폭위 준비 자료, 학부모 민원 관련 문서, 교육청 공문들이었죠. 박 교장은 한숨을 쉬며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운동장이 보였어요. 체육 시간인지 학생들이 공을 차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어야 해. 박 교장이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오늘 있을 교육청 면담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9시 30분이었어요. 장학사가 도착하기까지 30분 남았습니다.
박 교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괜찮아. 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선 여전히 불안이 꿈틀거렸어요. 이것이 단순한 학부모 민원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큰 문제로 번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윤서 교감이 차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차 드세요. 마음을 좀 진정시키셔야 해요. 정 교감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박 교장은 감사의 눈빛으로 차를 받았어요. 고마워요, 교감 선생님.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박 교장이 진심으로 말했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학사가 도착한 것 같았어요. 한상민 장학사는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회의실에 들어서며 박 교장과 정 교감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장학사가 말했어요. 박 교장은 의자를 권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장학사님. 어서 앉으세요. 세 사람은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한 장학사는 서류철을 꺼내 펼쳤어요. 김태수 학부모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 측이 편파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인데요. 한 장학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 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자료를 내밀었어요. 학교폭력 신고서, 목격 학생 진술서, 면담 기록이 모두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어요. 박 교장이 또렷하게 설명했죠. 한 장학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진술, 목격자 증언, 담임교사의 관찰 기록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절차상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학부모께서는 면담 과정에서 교장 선생님이 위압적으로 대했다고 주장하시던데요. 한 장학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교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오히려 학부모께서 저에게 성차별적 발언을 하셨죠. 정윤서 교감이 끼어들었어요. 장학사님, 면담 당시 이수진 담임교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정 교감이 말했습니다. 한 장학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담임교사 진술도 받아야겠네요. 혹시 면담 내용을 녹음하신 건 없으신가요? 한 장학사가 물었죠. 박 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녹음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담 직후 기록은 남겨두었어요. 박 교장이 또 다른 서류를 건넸습니다. 한 장학사는 1시간 넘게 자료를 검토하고 질문했어요. 박 교장과 정 교감은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학교 측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학부모께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시는 만큼 학폭위는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 장학사가 조언했죠. 박 교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 교장이 말했어요. 한 장학사가 떠난 후 박 교장과 정 교감은 교장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일단 교육청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정 교감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박 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 카페 소문은 계속 퍼지고 있잖아요. 그게 더 걱정이에요. 박 교장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정 교감은 위로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정 교감이 말했죠. 그날 오후
학부모 카페에 또 다른 글이 올라왔어요. 김태수가 작성한 두 번째 글이었습니다.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학교는 여전히 우리 아이를 가해자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 학교 교장은 도대체 뭐라는 건가요? 다른 학부모님들도 조심하세요. 우리 아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글은 더욱 자극적이었고 사실을 더 크게 왜곡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은 순식간에 100개를 넘어섰어요. 학교를 믿을 수가 없네요. 우리 아이 전학 보내야 하나 고민됩니다. 교장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일부 학부모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학부모들도 있었어요. 일단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학교 폭력은 복잡한 문제니까 성급하게 판단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작았죠. 이틀 후 학교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 대표 5명, 교사 대표 3명, 지역 인사 2명이 모였어요. 박 교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학교 운영 현황을 보고했습니다. 지난달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우리 학교는 85점을 받았습니다. 전년 대비 3점 상승했어요. 박 교장이 발표했죠. 대부분의 위원들은 긍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한 학부모 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요즘 학부모 카페에서 학교에 대한 불만이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0대 초반의 여성 학부모 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순간 긴장됐어요. 박 교장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학교 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일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 교장이 설명했죠. 학부모 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학부모 위원이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50대 남성 위원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가 말했어요. 박 교장은 그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서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박 교장이 답했죠. 회의가 끝난 후 교사 대표인 김현수 선생님이 박 교장에게 다가왔어요. 40대 중반의 남교사였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무실에서도 선생님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 교사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교장은 감사한 마음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요, 김 선생님. 선생님들이 있어서 힘이 나요. 박 교장이 말했죠. 그날 저녁 박 교장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렀어요. 장을 보며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 했습니다.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두 여성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학교 교장 선생님 아니세요? 맞는 것 같아요. 요즘 학부모 카페에서 난리던데. 박 교장은 그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박 교장은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계산을 하는 동안에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마트를 나와 집으로 걸어가는 길, 박 교장은 자신이 마치 범죄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진실보다 소문을 더 빨리 믿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그녀를 맞이했어요. 박 교장은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미확인 전화가 3통 있었어요. 모두 학부모들의 전화였습니다. 혹시 또 민원 전화는 아닐까? 박 교장은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녀는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틀 후 학교 교무실에서 비상교직원 회의가 열렸어요. 박 교장은 전체 교사들 앞에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최근 학부모 카페에 올라온 글들로 인해 학교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원칙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박 교장이 차분하게 말했죠. 대부분의 교사들은 박 교장을 지지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몇몇 젊은 교사들의 표정은 불안해 보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여교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혹시 이 일로 학교 평판이 나빠지면 저희 승진이나 전보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박 교장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교사들까지 불안해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 교장이 애써 밝게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은 실리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박 교장은 교장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식욕이 없었지만 억지로 몇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창밖으로 학생들이 급식실로 줄지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겠지. 박 교장은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해.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후 수업이 끝나갈 무렵 이수진 교사가 급하게 교장실로 뛰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김태수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 몇 명을 모아서 집단 민원을 넣겠다고 합니다. 이 교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박 교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이 교사를 진정시켰어요. 천천히 말해봐요. 무슨 일인가요? 박 교장이 물었죠. 이 교사는 물 한 잔을 마시고는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 카페에서 김태수 씨가 학교의 집단으로 항의하자는 글을 올렸어요. 벌써 10명 정도가 동참하겠다고 댓글을 달았고요. 이 교사의 말에 박 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정윤서 교감도 소식을 듣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집단 민원으로 번지면 교육청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정 교감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 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학부모 간담회를 앞당겨서 이번 주 안에 열도록 합시다. 직접 만나서 오해를 풀어야 해요. 박 교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정 교감과 이 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박 교장의 마음속엔 불안이 커져만 갔어요. 과연 그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간담회 준비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날 밤 박 교장은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나?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그녀는 겨우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김태수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자가 교장이니까 학교가 이 모양이지. 박 교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교장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으로 피곤함을 가리고 단정하게 옷을 입었어요. 오늘도 이겨내야 해.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어린 시절 꿈꾸던 교사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현관 앞에 학부모 서너 명이 모여 있었어요. 박명숙 교장은 학부모들을 보는 순간 걸음을 멈췄어요.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 교장이 다가가자 대화가 뚝 끊겼어요. 안녕하세요, 학부모님들.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오셨나요? 박 교장이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앞으로 나섰어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죠. 교장 선생님, 저희가 학부모 카페 이야기 때문에 왔습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교장은 현관 안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 뭐하니 상담실로 가시죠. 박 교장이 말했어요. 4명의 학부모가 그녀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자 박 교장은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학교폭력 사건을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내용이 왜곡되어 퍼진 것 같아요. 박 교장이 설명했죠.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지만 완전히 납득한 표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 김태수 학부모님 말로는 학교가 너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던데요? 한 학부모가 물었어요. 박 교장은 준비해온 서류를 보여주며 절차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피해 학생 진술, 가해 학생 진술, 목격자 진술 모두 받았고 양측 학부모님께도 동등하게 면담 기회를 드렸어요. 박 교장의 설명에 학부모들의 표정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오해한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한 학부모가 말했어요. 하지만 완전한 신뢰는 아직 회복되지 않은 듯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돌아간 후 박 교장은 교장실로 향했어요. 복도를 걷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자 책상 위에 또 다른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교육청에서 온 공문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처리 현황 보고서 제출 요청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박 교장은 의자에 앉아 공문을 읽었습니다. 김태수의 추가 민원으로 인해 교육청이 더 자세한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이었어요. 또 보고서를 써야 하는구나. 박 교장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지만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책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 교장은 다시 마음을 잡고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점심시간 박 교장은 교무실 옆 작은 휴게실에서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요즘 들어 교사들과 함께 밥 먹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어요. 혹시 자신 때문에 교사들이 불편해할까봐 걱정됐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메뉴가 담겨 있었어요.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였죠. 박 교장은 문득 남편이 그리워졌습니다. 당신이 있었다면 어떻게 조언해줬을까? 그녀는 혼잣말을 했어요. 남편은 10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 박 교장은 교감이었고 교장 승진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은 항상 그녀를 응원했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교육자야. 자신감을 가져.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박 교장은 눈물을 참으며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입맛은 없었지만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먹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휴게실을 나서는데 복도에서 두 교사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학교 분위기가 영 안 좋아. 교장 선생님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아. 박 교장은 모퉁이에 서서 그들의 대화를 듣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가 자꾸 들려왔어요. 근데 솔직히 교장 선생님이 좀 더 강하게 대응하셨어야 하는 거 아닐까?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박 교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교장 선생님은 원칙대로 하신 거잖아. 다른 교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그렇지만 학부모들 반응을 보면 뭔가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하고 첫 번째 교사가 말했어요. 박 교장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어요. 교장실로 돌아오는 길, 박 교장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동료 교사들조차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교장실에 도착해 문을 닫자 박 교장은 책상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녀는 지난 35년의 교직 생활을 되돌아봤어요. 첫 발령지였던 시골 초등학교가 떠올랐습니다. 25살의 패기 넘치던 젊은 교사였던 자신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달려왔던 시간들이었죠. 그때는 여성 교사가 드물었어요. 특히 시골 학교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박 교장은 처음부터 편견과 싸워야 했어요. 여자 선생님이 체육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여자는 학생들 통제가 안 될 거야. 주변에 의심 어린 시선들이 있었지만 그녀는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학생들을 진심으로 대하고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하고 학부모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갔어요. 10년 차가 되었을 때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남성 동기들이 먼저 교감으로 승진했어요. 박 교장은 서운했지만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내 차례가 올 거야. 그녀는 믿었어요. 그리고 5년을 더 기다린 끝에 교감 승진을 했습니다. 교감 시절에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교장과의 의견 충돌, 학부모들의 과도한 요구, 교사들 간의 갈등 조정까지.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5년 전 드디어 교장으로 승진했어요. 당시 지역 내 여성 교장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박 교장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드디어 내 철학대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어. 그녀는 학생 중심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체벌을 금지하고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려 노력했어요. 처음 2년은 순조로웠습니다. 학교 평가에서도 좋은 성적을 받았고 학부모 만족도도 높았죠. 하지만 3년 차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일부 학부모들이 교장이 너무 학생들한테만 관대하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요즘 애들이 버릇없는 건 학교가 제대로 훈육을 안 해서 그래.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박 교장은 시대가 변했고 교육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부모를 설득할 수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한 학부모가 교장실에 찾아와 따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가 친구한테 맞았는데 학교는 왜 아무 조치도 안 합니까? 박 교장이 조사해 보니 단순한 실랑이었고 양쪽 학생이 화해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 학부모는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남자였으면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이 박 교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박 교장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교사 임용 첫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25살의 그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땐 이렇게 힘들 줄 몰랐지. 박 교장이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젊은 자신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는 않아. 교사가 되길 정말 잘했어. 박 교장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왔지만 박 교장은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녀는 의자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어요. 요즘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서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가야지.
박 교장은 눈을 감은 채 잠시 휴식을 취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걱정들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노크 소리에 박 교장은 눈을 떴어요. 정윤서 교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퇴근하셔야죠. 벌써 7시가 넘었어요. 정 교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박 교장은 시계를 보며 놀랐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어요. 아, 그렇네요. 금방 정리하고 갈게요. 박 교장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정 교감은 박 교장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교장 선생님,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 한번 다녀오시는 게 어때요? 정 교감이 권했습니다. 박 교장은 손을 흔들며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이 일만 마무리하면 나아질 거예요. 박 교장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 교감은 걱정이 가시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도 있잖아요. 정 교감이 박 교장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박 교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요, 교감 선생님. 당신이 있어서 정말 든든해요. 박 교장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학교를 나섰어요. 어두워진 운동장을 가로질러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어요. 집으로 돌아온 박 교장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풀렸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신발을 벗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박 교장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은퇴까지 2년이 남았어요. 2년만 더 버티면 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확신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거른 채 침대에 누웠어요. 배는 고팠지만 식사를 준비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박 교장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김태수의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어요. 여자가 교장이니까 학교가 이 모양이지. 그 말이 마치 주문처럼 반복됐습니다. 박 교장은 베개를 끌어안고 작게 흐느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박 교장은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며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울고 있을 시간이 없어. 해결책을 찾아야 해. 박 교장은 거울 속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가서 책 한 권을 꺼냈어요. 교육 철학에 관한 책이었죠. 책장을 넘기며 박 교장은 초심을 되돌아봤습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 책의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교육은 한 인간의 성장을 돕는 과정이다. 교사는 그 과정의 동반자이며 안내자이다. 박 교장은 이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맞아, 나는 교육자야. 이 원칙만 지키면 돼. 그녀는 다시 용기를 냈어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박 교장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내일은 학부모 간담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잘 준비해서 오해를 풀어야지. 박 교장은 결심하며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천천히 잠이 찾아왔습니다. 꿈속에서 박 교장은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젊은 자신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선생님은 할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박 교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박명숙 교장은 아침 일찍 학교에 도착해 간담회 준비 자료를 점검했어요. 학교 폭력 사건 경위, 학교의 처리 절차, 양측 학부모 면담 기록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열릴 학부모 간담회가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전 9시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교육청 한상민 장학사였어요. 교장 선생님, 급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정식 조사를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장학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무겁게 들렸어요. 박 교장의 손에서 볼펜이 떨어졌습니다. 정식 조사요? 무슨 일입니까? 박 교장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한 장학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태수 학부모가 어제 교육청에 직접 방문해서 추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학교장의 직무유기와 부적절한 학교 운영이라는 내용이에요. 교육청에서는 공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 장학사의 말에 박 교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상황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언제쯤 오시나요? 박 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후 2시쯤 도착할 예정입니다. 교장 선생님, 담임교사, 교감 선생님 모두 면담이 필요합니다. 한 장학사가 답했어요. 박 교장은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윤서 교감이 급하게 교장실로 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교육청에서 정식 조사 나온다는 소식 들으셨죠? 정 교감의 얼굴도 창백했습니다. 두 사람은 긴급히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이수진 교사도 불러왔습니다. 일단 모든 관련 서류를 다시 정리합시다. 면담 기록, 학생 진술서, 목격자 증언, 학폭위 준비 자료까지 빠짐없이요. 박 교장이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세 사람은 2시간 동안 서류를 재점검하고 정리했습니다. 점심시간도 거른 채 작업에 몰두했어요. 박 교장의 손은 계속 떨렸지만 표정만은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오후 1시 50분 교무실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교사들은 수군거리며 교육청 조사관이 온다는 소식을 나눴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 줄은 몰랐네. 교장 선생님 정말 힘드시겠다. 교사들의 속삭임이 복도에 가득했어요. 젊은 교사 몇 명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혹시 우리 학교가 문제 학교로 찍히는 거 아니야? 한 교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확히 오후 2시 한상민 장학사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여성 장학사 한 명이 동행했습니다.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죠.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저는 최은주 장학사입니다. 그녀가 명함을 건네며 인사했어요. 박 교장은 두 장학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정 교감과 이 교사도 함께 자리했어요. 회의실 문이 닫히자 복도에 남은 교사들이 불안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한상민 장학사가 서류철을 펼치며 입을 열었어요. 오늘 조사는 김태수 학부모의 민원 내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습니다. 한 장학사의 말투는 공정했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최은주 장학사가 노트북을 켜며 말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사건의 최초 신고 시점부터 차례대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녀가 물었어요. 이수진 교사가 사건의 전말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지훈 학생이 신고한 날짜, 구체적인 피해 내용, 목격 학생들의 증언까지 빠짐없이 말했어요. 목격 학생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증언했고 진술 내용도 일관됐습니다. 이 교사가 강조했죠. 두 장학사는 메모를 하며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럼 김민준 학생의 진술은 어땠나요? 최 장학사가 물었어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일부 인정했습니다. 이 교사가 답했습니다.
박명숙 교장은 김태수 학부모와의 면담 내용을 설명했어요. 학폭위 개최를 통보하자 학부모께서 강하게 반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박 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성차별적 발언을 하셨어요. 여자가 교장이니까 학교가 이 모양이라고 하셨죠. 박 교장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최은주 장학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 발언에 대한 증인이 있나요? 최 장학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수진 선생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박 교장이 답했어요. 이 교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었고 학부모님의 발언을 똑똑히 들었어요.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교사의 증언에 두 장학사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한 장학사가 추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 후 학교는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박 교장은 면담 종료 후 학폭위 일정을 잡았고 양측 학부모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어요. 조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두 장학사는 모든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학생 진술서, 면담 기록, 학폭위 준비 자료, 학부모 민원 내용까지 하나하나 대조하며 확인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김태수 학부모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아들을 가해자로 몰아갔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장학사가 물었어요. 박 교장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저희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의 진술을 동등하게 들었습니다. 객관적 증거와 목격자 증언을 바탕으로 판단했어요. 최은주 장학사가 학부모 카페에 올라온 글들을 화면에 띄웠어요. 이 글들 보셨죠? 학부모 사이에서 학교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커진 것 같습니다. 최 장학사가 말했어요. 박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간담회를 준비했는데 오늘 조사 때문에 연기해야 할 것 같네요. 박 교장이 답했어요. 정윤석 교감이 덧붙였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많아서 오해를 풀기 위해 간담회를 준비한 겁니다. 한상민 장학사가 노트를 덮으며 말했어요. 일단 오늘 조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로 학생 면담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일 다시 방문해도 될까요? 한 장학사가 물었습니다. 박 교장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필요한 조사는 다 해주세요. 박 교장이 말했습니다. 두 장학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정하게 조사하겠습니다. 최 장학사가 말하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장학사들이 떠난 후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어요. 박 교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박 교장이 중얼거렸어요. 정윤서 교감이 박 교장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이 밝혀질 겁니다. 정 교감이 위로했어요. 이수진 교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교장 선생님. 저희가 증인이에요. 하지만 박 교장의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조사가 진행된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학교 전체로 퍼졌어요. 교사들은 불안해했고 학부모들은 더욱 동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학부모 카페에는 또 다른 글이 올라왔어요. 교육청에서 조사 나왔다던데 학교에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아이들 괜찮은 건가요? 불안한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김태수는 승리감에 들뜬 듯 추가 글을 올렸어요. 드디어 교육청이 움직였습니다. 이 학교의 문제점이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목소리를 내주세요. 그의 글에 공감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났어요. 저도 학교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교장이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점점 더 과격한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상황은 박 교장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상민 장학사와 최은주 장학사가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학생 면담을 위해서였어요. 피해 학생 최지훈, 가해 학생 김민준, 그리고 목격 학생 3명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아이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상담실에 들어왔어요. 최은주 장학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선생님들은 너희 이야기를 듣고 싶을 뿐이야. 솔직하게 말해주면 돼. 최 장학사의 따뜻한 말투에 아이들이 조금 긴장을 풀었어요. 최지훈 학생이 먼저 면담을 받았습니다. 민준이가 내 필통을 숨겼어요. 그리고 급식 시간에 일부러 부딪혀서 국을 쏟게 했고요. 쉬는 시간마다 찌질이라고 놀렸어요. 지훈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니까 민준이가 더 심하게 놀렸어요. 고자질쟁이라고. 지훈이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어요. 한상민 장학사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용기 내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 김민준 학생과의 면담은 달랐어요. 민준이는 처음엔 방어적이었습니다. 저는 장난친 거예요. 지훈이도 괜찮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최은주 장학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지훈이가 괜찮다고 했니? 언제? 민준이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민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아, 친구가 싫다고 하는데도 계속하면 그건 장난이 아니야. 알겠니? 한 장학사가 타이르듯 말했어요.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목격 학생들의 증언은 일관됐어요. 3명 모두 김민준이 최지훈을 괴롭히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가 지훈이한테 나쁜 말을 많이 했어요. 지훈이가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못했어요. 아이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확했어요. 두 장학사는 모든 면담을 마치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학생들 진술이 일치하네요. 최 장학사가 한 장학사에게 말했어요. 오후 4시 두 장학사는 다시 박명숙 교장과 만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정윤서 교감도 함께 있었어요. 학생 면담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폭력 사실은 명확해 보입니다. 학교 측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민 장학사가 말했어요. 박 교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장학사는 말을 이었어요. 다만 학부모 소통 부분에서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해가 이렇게 커진 건 소통이 부족했던 측면도 있어요. 박 교장은 그 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박 교장이 말했어요. 최은주 장학사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김태수 학부모의 성차별 발언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최 장학사의 말에 박 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일을 더 키우고 싶지 않아요. 박 교장이 말했어요. 두 장학사는 박 교장의 의연한 태도에 감명받은 듯 했어요. 교장 선생님의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조사 결과는 일주일 내로 정리해서 통보하겠습니다. 한상민 장학사가 말했어요. 두 장학사는 학교를 떠났습니다. 박 교장과 정 교감은 회의실에 남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제 좀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정 교감이 말했습니다. 박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저녁 교육청 조사가 끝났다는 소식이 학부모 카페에도 퍼졌습니다.
김태수는 자신있게 글을 올렸어요. 교육청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학교의 잘못이 드러날 것입니다. 기다려보세요. 그의 글에 일부 학부모들은 동조했지만 일부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닌가요? 학교 말도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박명숙 교장은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오늘 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교육청 조사를 무사히 마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과연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 박 교장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박 교장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야.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김태수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박명숙 교장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육청 조사가 끝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어요. 교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책상 위 전화기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쌓여 있었어요. 모두 주말 동안 걸려온 것들이었죠. 박 교장은 번호들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들의 전화였고 그중 2통은 언론사 번호였어요. 언론사? 박 교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윤서 교감이 급하게 교장실로 뛰어들어왔어요. 교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정 교감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박 교장에게 내밀었어요. 지역 인터넷 신문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초등학교 학교폭력 은폐 의혹, 교장 리더십 논란이었어요. 박 교장은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사는 김태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실은 내용이었죠. 학교가 가해 학생을 편들었다. 여성 교장의 미온적 대응, 학부모들의 집단 민원 등 자극적인 문구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박 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 교감이 설명했어요. 김태수 학부모가 주말에 언론사에 제보한 것 같아요. 기사를 보니 학교 측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어요. 박 교장은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들이었지만 독자들은 그걸 알 수 없었어요. 댓글란에는 벌써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요즘 학교가 이 모양이구나. 교장 교체가 답이다. 우리 아이 학교도 저런가 걱정된다 등 비난 일색이었어요. 8시 30분 출근하는 교사들이 하나둘 기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교무실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이거 심각한데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죠? 젊은 교사들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분노했어요. 이건 명백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김현수 교사가 붕괴하며 말했습니다. 교무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수선해졌어요. 이수진 교사는 교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교장 선생님, 기자한테 정정 보도를 요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교사가 급하게 말했어요. 박 교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일단 교육청에 먼저 보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합시다. 언론 대응은 신중하게 해야 해요. 박 교장이 침착하게 지시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 교감이 즉시 교육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한상민 장학사는 기사를 이미 보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일단 공식 입장문을 준비하세요. 교육청에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한 장학사가 말했어요. 9시가 되자 학교 정문 앞에 학부모 몇 명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김태수가 주도한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학교 폭력 제대로 처리하라,
교장 책임져라 같은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1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었지만 그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이런 광경을 보이다니 정교감이 급히 나가 학부모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학부모님들,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일단 교장실로 들어오셔서 이야기합시다. 정교감이 말했지만 김태수는 거부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 입장을 알릴 겁니다. 학교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때까지요. 김태수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변 학부모들도 동조했습니다. 등교하던 아이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그 광경을 보며 학교로 들어갔어요. 일부 아이들은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교사들이 급히 나와 아이들을 안심시키며 교실로 인도했어요. 박명숙 교장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박 교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0시쯤 또 다른 언론사 기자가 학교를 찾아왔어요. 카메라를 든 촬영 기자도 동행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인터뷰하고 싶습니다. 기자가 행정실에 요청했어요. 박 교장은 교육청과 협의 후 짧은 입장문만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학교 폭력 사건은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 중입니다. 교육청 조사에서도 절차상 하자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간결한 입장문이었지만 기자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학부모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가 추가 질문을 던졌지만 박 교장은 더 이상 답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학교 식당은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아이들도 아침에 본 광경 때문에 불안해하는 듯 했습니다. 담임 교사들은 각 반에서 아이들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선생님, 우리 학교 뭔가 잘못한 거예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아무 문제 없어. 어른들이 해결할 일이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마. 교사가 안심시켰지만 아이들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후 2시 긴급 학교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학부모위원 5명, 교사위원 3명, 지역 인사 2명이 모였어요.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박 교장이 상황을 설명했어요. 오늘 아침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학교는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했고 교육청 조사에서도 이를 확인받았습니다. 박 교장이 관련 서류를 배부하며 설명했죠. 하지만 일부 학부모 위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한 학부모 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렇게 일이 커진 건 학교의 소통 부족 때문 아닌가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박 교장은 그 지적을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소통이 부족했던 건 인정해요. 하지만 학교 폭력 사건 처리 자체는 공정했습니다. 박 교장이 답했어요. 교사위원인 김현수 선생이 거들었습니다. 학부모님들, 교장 선생님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이건 악의적인 공격입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결론은 학교의 공식 입장을 학부모 전체에게 알리고 언론사에 정정 보도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퍼진 부정적 여론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박 교장은 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의자에 앉자마자 그녀는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박 교장은 막막했습니다. 오후 4시 학교 정문 앞에 시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이제 학부모 수가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김태수는 더욱 기세등등했어요. 우리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요. 그가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주민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 쳐다봤어요. 일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SNS에 올릴 작정인 듯 했어요. 학교의 명예는 점점 더 실추되고 있었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아이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정문을 나섰어요. 시위하는 학부모들을 보며 고개를 떨구고 빨리 지나가려 했습니다. 한 아이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 거예요? 엄마는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최지훈 학생도 엄마와 함께 학교를 나섰습니다. 지훈이는 시위 장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엄마, 내가 신고해서 이렇게 된 거야? 지훈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꼭 안아줬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김민준 학생은 아버지와 함께 다른 문으로 빠져나갔어요. 민준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버지인 김태수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민준아,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준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이 한 행동과 아버지가 벌이는 일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녁 7시, 박명숙 교장은 여전히 학교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윤서 교감과 이수진 교사도 함께였어요. 세 사람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전체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합시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알려야 해요. 정 교감이 제안했어요. 박 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학폭위는 예정대로 진행합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박 교장이 결정했어요. 이수진 교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이 교사의 말에 박 교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실제로 박 교장은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통이 계속됐고 식욕도 없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밤 9시가 넘어서야 박 교장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텅 빈 버스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러서였어요. 박 교장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정말 한계인가? 그녀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은퇴를 2년 앞둔 시점에 이런 일을 겪다니. 35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문을 열자 어둠만 그녀를 맞이했어요. 박 교장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기사 봤어요. 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박 교장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응, 괜찮아. 걱정하지 마. 박 교장은 울음을 참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그만두세요. 은퇴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사세요? 딸이 말했어요. 박 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 끝까지 책임지고 싶어. 박 교장이 말했어요. 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건강 챙기세요. 제발이요. 딸이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전화를 끊고 박 교장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좀 나아질까? 그녀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은 더 큰 폭풍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박 교장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정윤서 교감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큰일 났어요.
지금 바로 뉴스를 켜보세요. 정교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박 교장은 황급히 TV를 켰어요. 지역 아침 뉴스에서 자신의 학교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학교폭력 처리 논란, 학부모 집단 시위로 확대라는 자막이 흘러갔어요. 화면에는 어제 정문 앞 시위 장면이 나왔습니다. 김태수가 인터뷰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학교는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장의 무능한 리더십이 문제입니다. 김태수의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됐어요. 박 교장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졌어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박 교장은 자신에게 되뇌었지만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녀는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어요. 정윤서 교감은 박명숙 교장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자 불안해졌어요. 평소 새벽부터 일어나시는 교장 선생님이 전화를 안 받는 건 이상했습니다. 정 교감은 급히 택시를 타고 박 교장의 집으로 향했어요. 30분 후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계세요? 정 교감이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그때 옆집 주민이 나와 말했습니다. 아까 구급차가 다녀갔어요. 쓰러지셨나 봐요. 정 교감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정 교감은 급히 근처 병원들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세 번째 병원에서 박 교장이 응급실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 교감은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박 교장의 딸이 이미 와 있었어요. 어머니 상태가 어떠세요? 정 교감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딸은 눈물을 훔치며 답했어요. 과로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대요. 혈압도 많이 올라가 있고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학교 때문이잖아요. 엄마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셔야 하는 거예요? 딸이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교감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함과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1시간 후 박 교장은 일반 병동으로 옮겨졌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보며 정교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교장 선생님, 정교감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박 교장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교감 선생님, 학교는? 박 교장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교장 선생님은 푹 쉬세요. 정교감이 박 교장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박 교장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기력이 없었습니다. 학폭이 예정대로 박 교장이 중얼거렸어요. 정교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선생님은 건강부터 회복하세요. 정교감이 다짐했어요. 박 교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정교감은 병실을 나와 학교로 향했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교무실은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교사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교장 선생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교사들은 분노했습니다. 이수진 교사는 책상에 앉아 울고 있었어요. 내가 학교 폭력을 신고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다 내 잘못이에요. 이 교사가 자책했습니다. 김현수 교사가 그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아니에요, 이 선생님. 선생님은 당연한 일을 하신 거예요. 잘못은 저 학부모에게 있어요. 정윤서 교감은 긴급 교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30명의 교사가 모두 모였어요. 교장 선생님께서 과로로 쓰러지셨습니다.
당분간 제가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정교감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교사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레 예정된 학폭위는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이건 교장 선생님의 뜻이기도 해요. 정교감이 덧붙였습니다. 교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날 오후 박 교장이 쓰러졌다는 소식이 학부모들 사이로 퍼졌습니다. 학부모 카페는 순식간에 술렁였어요. 반응은 두 갈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걱정했지만 김태수와 그의 지지자들은 냉소적이었어요. 쓰러질 정도로 약한 사람이 교장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김태수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발하는 댓글들이 더 많이 달렸어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몰아붙였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는 겁니까?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평소 박 교장을 존경했던 학부모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5년 전 박 교장 선생님께 상담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학생을 진심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아이가 학교 적응 못할 때 교장 선생님이 직접 도와주셨어요. 이런 분을 이렇게 몰아가는 건 잘못됐어요. 하나둘 옹호하는 댓글이 늘어났습니다. 김태수는 당황한 듯 반박했지만 여론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최지훈 학생의 어머니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녀는 학부모 카페에 긴 글을 올렸어요. 저는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그동안 침묵했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글은 상세하게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어요. 아들이 당한 괴롭힘, 학교의 신속한 대응, 박 교장의 세심한 배려까지. 교장 선생님은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모두를 생각하며 공정하게 처리하셨습니다. 왜곡된 사실로 선생님을 공격하는 건 정말 잘못됐어요. 글의 마지막은 간곡한 호소였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어요. 진실이 이랬군요. 그동안 한쪽 이야기만 들었네요. 교장 선생님께 너무 미안해요. 학부모들의 인식이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김태수는 글을 삭제하려 했지만 이미 캡처되어 여러 곳에 퍼진 상태였어요. 그는 카페 관리자에게 항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조용히 지켜보던 다른 학부모들이 본격적으로 사실 확인에 나섰어요. 다음 날 학교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최지훈 학생의 반 아이들 10명이 자발적으로 편지를 썼어요. 교장 선생님께라는 제목의 편지들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얼른 나으세요. 선생님은 좋은 분이에요. 선생님 덕분에 학교가 재미있어요. 선생님이 보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담긴 편지였어요. 담임교사들이 편지를 모아 병원으로 보냈습니다. 박 교장은 병상에서 편지들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학폭위 전날 밤 김민준 학생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벌인 일들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민준이는 자신이 최지훈을 괴롭힌 게 잘못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인정하지 않았어요. 민준아,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아버지의 말이 오히려 민준이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지훈이한테 사과하고 싶어. 내가 잘못했어. 엄마는 아들을 안아주며 울었습니다. 학폭위 당일 오전 회의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정윤서 교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학부모 위원 2명, 교사 위원 3명, 외부 전문가 2명이 참석했어요. 김태수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최지훈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양측의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증거 자료들이 제시됐고 목격 학생들의 증언도 다시 한번 확인됐어요. 모든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김민준의 괴롭힘이 사실이었다는 것을요.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김민준이 직접 발언권을 요청했어요. 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민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교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는 일어나서 최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내가 너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진심으로 사과할게. 민준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태수는 아들을 말리려 했지만 민준이는 계속 말했어요. 아빠는 내가 잘못한 게 없다고 했지만 난 알아. 내가 지훈이를 힘들게 했다는 거. 정말 미안해, 지훈아. 민준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최지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지훈이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에 있던 모든 어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순수했습니다. 김태수는 할 말을 잃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자신이 아들을 위한다고 한 일들이 오히려 아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학폭위는 김민준에게 서면 사과와 특별 교육 이수를 결정했어요. 가벼운 조치였지만 교육적 의미가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김태수는 정윤서 교감에게 다가왔어요. 교감 선생님, 제가 너무 심하게 나갔습니다. 김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교장 선생님께 정말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정교감은 복잡한 심경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상민 장학사가 학교를 찾았습니다. 교육청 조사 결과를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한 장학사가 말했어요. 정교감과 주요 교사들이 모였습니다. 학교의 학교폭력 처리 절차는 적법했고 교장의 판단도 합리적이었습니다. 다만 학부모 소통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한 장학사가 공식 문서를 전달했어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학교는 잘못이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김태수 학부모의 성차별 발언과 학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은 교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한 장학사의 말에 교사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교감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박 교장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 교장은 병상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 교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간의 악몽 같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학부모 카페에 정식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김태수가 쓴 글이었어요. 그동안 박명숙 교장 선생님과 학교를 향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제 아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학교를 공격한 것은 명백한 제 잘못입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빨리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댓글에는 용서와 격려의 말들이 달렸어요. 일부는 여전히 비판적이었지만 대부분은 사태가 마무리된 것을 환영했습니다. 이틀 후 박명숙 교장은 퇴원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는 교사들과 학생들이 나와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환영합니다.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박 교장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교장실로 들어서니 책상 위에 아이들이 만든 카드들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해요. 교장 선생님, 빨리 나으세요. 최고의 교장 선생님 하나하나 읽으며 박 교장은 울었어요. 정윤서 교감이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교장 선생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셔야 해요. 정교감이 말했어요. 박 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박 교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웃음소리가 박 교장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게 내가 교사가 된 이유야. 박 교장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날 밤 박 교장은 집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학교는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박명숙 교장은 건강을 회복하고 다시 학교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운동장을 걷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습관이 되었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듣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했어요. 그래, 안녕.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렴. 박 교장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교장실에는 변화가 있었어요. 책상 한쪽에 아이들이 만든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5학년 3반 학생들이 선물한 것이었죠. 교장 선생님, 이 꽃처럼 항상 건강하세요라는 쪽지가 붙어 있었어요. 박 교장은 매일 아침 물을 주며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화분의 초록 잎사귀들이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생명의 소중함을 매일 확인하는 작은 의식 같았습니다. 학부모 간담회가 마침내 열렸습니다. 50명이 넘는 학부모가 참석했어요. 박 교장은 그동안의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학부모님들과 더 자주 만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박 교장이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학부모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어요. 교장 선생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오해한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말에 여러 학부모가 동의를 표했습니다. 최지훈과 김민주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하고 있었어요. 아직 친한 친구는 아니었지만 서로 인사는 나누게 됐습니다. 민준이는 특별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민준이가 상담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지훈이도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아갔어요. 이제 학교 오는 게 무섭지 않아요. 지훈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김태수는 조용히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일에 집중하며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썼어요. 주말마다 민준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화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너무 앞서 나갔구나. 내 마음을 먼저 들어줬어야 했는데. 김태수가 아들에게 사과했어요. 민준이는 아빠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아빠.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민준이가 말했어요.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박 교장은 은사님 산소를 찾았습니다. 40년 전 자신을 교사의 길로 이끌어주신 초등학교 선생님의 묘소였어요. 선생님, 저 힘든 시간을 겪었어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박 교장이 묘비 앞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때로는 흔들렸지만 결국 그 마음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산들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칼을 스쳤어요. 선생님의 대답처럼 느껴졌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 박 교장은 공원을 산책했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35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박 교장은 생각했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순간들, 승진에서 밀려나던 아픔, 동료들의 편견 어린 시선들.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웃음, 제자들의 감사 편지, 동료들의 따뜻한 격려도 있었어요. 힘들었던 순간들이 결국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전교조회가 열렸습니다. 박 교장은 단상에 올라 학생들을 바라봤어요. 500명의 아이들이 반짝이는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장 선생님은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박 교장이 말을 시작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른들보다 훨씬 훌륭해요.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초등학교가 되길 바랍니다. 박 교장의 말에 아이들이 큰 박수를 보냈어요. 교장실로 돌아오니 정윤서 교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교육청에서 연락 왔어요. 우리 학교가 학교폭력 예방 우수학교로 선정됐대요. 정 교감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박 교장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된 거죠? 정 교감이 설명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을 정비하고 학생 상담 시스템을 강화한 게 좋은 평가를 받았대요. 박 교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이 결국 학교를 더 나아지게 만들었네요. 점심시간, 박 교장은 오랜만에 학생 식당에 들렀어요. 아이들과 함께 급식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5학년 3반 테이블에 앉았어요. 교장 선생님, 여기 앉으세요. 아이들이 반가워하며 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오늘 급식 맛있니? 박 교장이 물었어요. 네, 오늘 돈가스 진짜 맛있어요. 한 학생이 밝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밥을 먹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교사로서의 보람이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 박 교장은 복도를 걸으며 교실들을 둘러봤어요. 한 교실에서는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다른 교실에서는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집중하는 모습, 손을 들고 발표하는 모습, 친구들과 협력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야. 박 교장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방과 후 이수진 교사가 교장실을 찾았습니다. 교장 선생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뭔데, 이 선생님? 박 교장이 물었습니다. 최지훈 학생이 요즘 정말 밝아졌어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수업 시간에 발표도 적극적으로 해요. 교장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 교사가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박 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 지훈이를 잘 돌봐준 덕분이죠. 선생님이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해줘서 지훈이가 회복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장 선생님, 솔직히 처음엔 제가 신고한 게 잘한 일인지 고민됐어요.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줄 몰랐거든요. 이 교사가 털어놨어요. 박 교장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선생님은 용기 있는 행동을 한 거예요. 학생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첫 번째 책임이잖아요. 결과가 어떻든 그 선택은 옳았어요. 박 교장이 격려했어요. 이 교사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박 교장은 혼자 교장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운동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이었어요. 그녀는 은퇴까지 남은 2년을 생각했습니다.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박 교장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을 위해, 더 나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교육자로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본분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직서 용지를 꺼냈어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작성하려고 준비해뒀던 것이었습니다. 박 교장은 그 용지를 천천히 찢었어요. 작은 조각들이 휴지통에 떨어졌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아. 끝까지 내 자리를 지킬 거야. 박 교장이 다짐했어요. 그 순간 마음이 가볍고 평온해졌습니다. 며칠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학교 폭력 극복한 초등학교 화해와 치유의 모범 사례로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긍정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박명숙 교장의 인터뷰도 실렸어요. 교육은 완벽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실수하고 배우며 성장하는 과정을 돕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바로 그걸 보여줬습니다. 박 교장의 말이었어요. 5월 어느 화창한 날 학교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로 존중하는 우리 학교 만들기 캠페인이었어요. 학생들이 직접 준비한 행사였습니다.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만든 포스터들이 걸렸어요. 친구를 배려해요. 작은 친절이 큰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는 모두 소중해요. 같은 문구들이었습니다. 박 교장은 학생들의 발표를 들으며 미소 지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빨리 배우고 변화했습니다. 최지훈과 김민준이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두 아이는 준비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힘들었던 경험을 했지만 그 덕분에 많은 걸 배웠어요. 지훈이가 말했어요. 용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어요. 민준이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지낼 거예요. 두 아이가 함께 말했어요. 학생들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 교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행사가 끝나고 박 교장은 교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보니 은퇴일까지 정확히 730일이 남아 있었어요. 2년이면 충분해. 박 교장은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해나갈 계획을 세웠어요. 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강화, 교사 복지 개선, 학부모 소통 시스템 구축.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 교장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를 샀어요. 노란 펜지 화분이었습니다. 이 꽃처럼 밝게 살자. 박 교장은 다짐했어요. 집에 도착해 거실 창가에 화분을 놓았습니다. 햇빛이 잘 드는 자리였어요. 매일 아침 이 꽃을 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박 교장은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오늘은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아이들의 웃음을 보며 내가 왜 교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시간들 덕분에 나는 더 강해졌다. 앞으로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 일기를 닫고 침대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명숙 교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상쾌한 기분으로 운동을 하고 아침을 먹었어요. 학교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출근하는 직장인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어요. 나도 내 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자. 박 교장은 생각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인사했어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밝은 목소리들이었습니다. 그래, 안녕.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렴. 박 교장이 환하게 웃으며 답했어요. 교장실로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운동장에 벚꽃나무가 보였어요.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봄이 왔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할 일들을 정리했어요. 학생 상담 이건, 교사회의, 학부모 면담, 교육청 보고서 작성. 바쁜 하루가 예상됐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박 교장은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했어요. 화면 한쪽에는 학생들이 보낸 감사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사랑해요. 그 짧은 문장이 그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점심시간 정윤서 교감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정 교감이 말했어요. 박 교장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고 나니 뭐가 중요한지 알게 됐어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됐죠. 두 사람은 미래의 학교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함께 만들어갈 더 나은 학교를 상상하며 설렜습니다. 오후 늦게 박 교장은 운동장을 산책했어요. 체육 시간이라 학생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을 쫓아 뛰는 아이들의 모습이 생기발랄했어요. 저기 봐, 교장 선생님이다.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교장 선생님, 우리 경기 구경하세요. 아이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박 교장은 벤치에 앉아 아이들의 경기를 지켜봤습니다. 웃음과 환호가 가득한 운동장. 이것이 바로 학교의 본 모습이었어요. 해가 저물 무렵 박 교장은 교장실에서 마지막 업무를 정리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그녀는 잠시 일손을 멈추고 그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참 아름답다. 박 교장이 중얼거렸어요. 35년 교직 생활 동안 수없이 본 노을이었지만 오늘의 노을은 유독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어요. 가방을 챙겨 학교를 나서며 박 교장은 뒤돌아봤습니다. 학교 건물이 저녁 햇살을 받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보낸 5년, 그리고 앞으로 보낼 2년.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내일 또 만나자. 박 교장이 학교를 향해 작게 인사했어요. 그리고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며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명숙 교장의 마음도 그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폭풍 같은 시간을 지나 맞이한 평온. 그 평온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리라 다짐하며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봄이 왔고 모든 것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박명숙 교장은 35년 교직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한 사람의 편견과 왜곡된 주장이 순식간에 한 사람의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진심과 원칙을 지킨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성별이 과연 리더십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편견과 선입견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용기를 낼 수 있는가? 박 교장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의 순수한 목소리가 어른들의 편견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더 나은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혹시 부당한 편견과 싸우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